자, 오늘은 제가 투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세 가지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볍게 썰을 풀어보자면, 중학교 때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한 게 있었어요.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사업처럼 했고, 나름 또 돈도 잘 벌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뭐 학교 앞에는 뭐 잡상인들도 많이 있고 야바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듯이 여느 날처럼 뭐 봉고차 한 대 세워져 있고 여러 친구들이 거기서 뭔가 설명을 막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뭐냐면, 이제 김치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김치를 이제 사먹기 시작한 그런 딱 때였어요. 전단지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단지를 붙일 친구들을 찾으려고 이 사장님이 직접 차를 타고 와서 학생들한테, 너네 내 차를 타고 가가지고 내가 아파트에 내려주면 그 아파트에 전단지를 착착착착 붙이고 와. 그럼 내가 시간당 얼마를 줄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시간당 사장님이 2,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정도를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구미가 당겨가지고 제가 또 뭐 납치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개념 없을 때라 그냥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 각지에 뭐 여기저기 그 아파트 단지에 친구들을 내려주고, 이 친구들이 전단지를 딱 붙이고 오면 사장님이 이제 랜덤으로 아무 동이나 들려가지고 아, 잘 붙어 있구나 확인하고 이제 시급을 주시는 형태였어요. 집에 오면서 사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워낙 또 수다를 좋아해가지고 사장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봤더니, 야, 이게 김치를, 저 완전 어릴 때는 이제 뭐 앞으로 물도 사 먹고 김치도 사 먹는 시대가 온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 그때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에다가 전단지만 붙이면 절찬리에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걱정이, 아, 사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전단지 붙일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도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좀 시켜봤는데 막상 그게 사람 구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하긴 구해도 뭐 좀 저렴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붙여주지 않고 그냥 전단지 버려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서 전단지를 뿌리는 일이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장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사장님 그러면 제가 이 전단지 붙일 친구들을 얼마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돈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눌게요.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2,100원인가 2,200원인가를 시간당 받아서 친구들한테 1,000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건당 1,000원이 남는 거죠. 1,000원에서 1,200원? 이제 제 절친들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놀면 이제 치킨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내가 뭐 어떨 때는 뭐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얻어먹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준이 너무 안 맞으니까 제가 학교에 다른 좀 돈이 필요한 친구들을 여러 명 섭외를 해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공급을 했어요.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이제 서울 전역의 아파트로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전단지 막 붙이면 저랑 사장님이 돌면서 잘 붙였나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이미 학생 때 뭐 용돈으로는 뭐 거의 월급 수준의 돈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좀 꿀리지 않고 같이 뭐 좀 저도 좀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돈을 좀 펑펑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게 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니까, 사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돈을 꽤 잘 벌었던 게, 이걸 제가 확장해가지고 심지어는 철물점 전단지도 받아봤어요. 어린애가 막 이렇게 제가 전단지 뿌려드린다 그러고 다니니까 뭐 굳이 돌릴 필요 없는 전단지도 저한테 돈 주고 맡기시고, 저는 또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 제가 영업 뭐 마케팅 이런 거에 관련된 돈으로 저도 이제 반반 나누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반토막, 반의 반토막 영업이 이렇게 됐던 게, 이유가 뭐냐면 그 책자 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찌라시로 옛날처럼 이렇게 종이 한 장 한 장 붙이는 게 아니라 책자 자체를 뿌리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군데 영업을 해서 한 번에 책자로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돌려버리니까 제가 이제 영업할 때가 별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저 책자는 인쇄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인쇄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뿌려주는 대행까지만 한 건데, 책자는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이제 그 사업을 점점 접게 됐었죠.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첫 번째로는 아, 이게 영업이 돈이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김치라는 게 사먹기 시작하는 이 트렌드, 그 다음에 전단을 잘 붙이면 영업이 잘 된다는 이런 트렌드를 제가 읽어서 그걸로 우연찮게, 읽었다기보다는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전문적으로 전단을 대행해주는 책자 전단 업체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 트렌드를 읽거나 또는 그거를 대응할 만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쏠쏠했던 제 용돈 지갑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트렌드를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고, 돈이라는 데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여러 사업도 도전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트렌드에 주목해야 돈을 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발견했던 세 가지 트렌드가 무엇이냐, 바로 이 W, S, F 이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였어요. 이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돈과 연결되어 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세 가지죠. 결국 이게 뭐냐, 첫 번째 W입니다. W. 이 W는 WWW의 약자 W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이분이 박경철 씨라는 분이에요. 의사인데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어떤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많이 내고 유명해주신 분이죠. 이분의 강의를 제가 한 15년 20년 전쯤에 봤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아주 옛날부터 뭐 양 키우던 사람들이 뭐 방직기 방적기 뭐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 그 메가 트렌드들이 10년마다 계속 발생을 했다. 여기에서 이 트렌드를 발견을 하고 먼저 그 트렌드 버스에 탔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의사로서 막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S경제연구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일하는 친구가 야, 여기 뭐 대박인 강의가 한다, 너도 와봐라 해서 이제 백수 친구까지 동원해가지고 친구 3명이서 그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이 강의를 들은 거죠. 거기 뭐 나름 굉장히 권위 있고 뭐 좀 자부심 있는 곳인데,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모자 쓰고 막 뭐 티셔츠 쪼가리 입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칠판에 www 점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전쟁도 하고 은행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일을 할 거고 모든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근데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 사람이 뭐 헛소리 하나보다, 그리고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약간 야, 저게 태도부터가 옷 입은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그냥 무시하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초대돼서 갔던 그 백수 친구가 저도 W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강사를 쫓아가가지고 한참을 이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메일을 뭐 이제 운영했던 그 포털, 아마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이 박경철 씨가 매일매일 자기도 어떤 트렌드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었던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아주 명강입니다. 이 명강이 한번 유튜브에 이제 박경철 아주대 강의, 요 아주대 특강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이 아주대 특강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저는 이게 아직도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콜택시가 뭐 카카오 택시로 변한 지도 꽤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미용실 같은 것도 다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있고, 주차 같은 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차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제 암 걸려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쯤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업하던 것들도 접고 요양 체제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또 열심히 준비했던 게 이 주차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산에 이제 큰 아울렛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에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고 아래는 상업시설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좋았던 게, 상업시설은 주말에만 사람이 많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뭐 오피스 이런 거는 평일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수요가 상업시설에서 안 쓰는 주차 공간을 평일에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쓰니까 아파트형 공장도 좋고, 또 평일에 주말에 안 쓰는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장을 상업시설이 평일에는 독차지하고 쓰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이게 서울의 요지에 있는 주차장들도 뭔가 그 시간에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 사람들이 없는 시간,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야, 이걸 내가 어떤 IT 창업을 해가지고 좀 떼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고 있었고, 이게 제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알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이걸 준비하려고 요 사업 끝나면 바로 요거 체제로 들어간다 해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이걸 못했죠. 근데 그때 이제 바퀴열이라는, 파크히어를 줄여가지고 바퀴열이라는 어떤 그 주차 서비스가 나오고, 결국 다음 카카오에 비싼 가격에 팔고,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티로 해서 주차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주차라는 오프라인의 세상도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모든 게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가 뭐냐, 결국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버는데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온라인의 세상에 지금 뭐 은행이고 뭐고 다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IT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죠. IT 회사에 우리가 투자자 관점으로는 IT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뭐 이제 주차 플랫폼 만들려던 것처럼 온라인에 어떤 회사를 차릴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건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돼서 직접 하나하나 하시는 것도, 저도 지금 이제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온라인으로 왔냐, 앞으로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유튜브라든지 뭐 SNS들 있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이게 QQQ라고 그 미국 IT에 투자하는 어떤 펀드를 증권화 시켜놓은 주식이에요. QQQ라는 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그래프 나이키 커브라고 하는데 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요 5년 요 한 5년만 해도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IT 회사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동업하는 게 방법이 뭐죠? 그냥 주식을 사는 거예요. IT 회사들의 주식의 평균. 한 회사 두 회사 사면 무너져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QQQ 같은 미국 IT 회사들 전체에 투자하는 이런 주식을 사서 보유만 해도 이 엄청난 이 부의 쏠림, 여기에 나도 이 버스를 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들 하시길 바라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하시길 바라는 이유가 세계에 저리 가라. 유튜버 상위 1% 6억 7천만 원 번다. 뒷광고 받은 유튜버들 세금 안 내고 슈퍼카 세대 굴렸다. 이 유튜버의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유튜브 얼마 번다 있는 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유튜버 또 썰을 풀면 제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오래 다녔고 저도 제 개인 회사를 하다가 아팠었죠. 아프고 나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하려고 이제 어떤 뭐 창업도 하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계속 좀 러브콜이 와서 다니려고 하던 차에 유튜버 회사에 제가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부동산 유튜버 회사 3개월 다녔는데 제 앞에서 보여주는 유튜버 얼마 번다 뭐 이런 기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법니다. 유튜브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너무 많은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이게 뭐 큰 하나의 대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세상 모든 걸 집어삼킬 때 우리도 뭘 해야 되냐? 결국 이 유튜브도 하고 온라인 회사들, IT 회사들, 글로벌 IT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메가 트렌드. S, 스탁, 쉐어, 시큐리티스 전부 다 이제 주식을 뜻하는 거죠. 증권화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증권화되고 있다. 이제 석유도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살 수 있죠. 천연가스도 앉은 자리에서 주식 형태로 살 수 있습니다. 커피, 콩, 옥수수, 부동산도 이제 주식화돼서 리츠라는 형태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죠. 그런 걸 살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런 IT 회사가 생겼어요. 강남에 빌딩 하나를 사면 그 빌딩의 지분을 우리한테 이제 주식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빌딩 가격이 오르는 만큼 우리도 돈을 벌게 되죠. 뭐 광산, 사업체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증권화됩니다. 뭐 사업까지도 뭐 이제 수익증권 이런 형태로 증권화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래가 쉬워진다는 소리고 투명해진다는 소리거든요. 증권화되면 이제 금감원이라는 데서 다 개입을 해요. 이 금감원이라는 데서 개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게 일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그냥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더 투명하고 안정적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쉬워지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보면 이제 세계 자산 시장이 급등하게 되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장을 했죠. 비트코인이 미국 주식에 상장이 되면서 물론 비트코인은 아니고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지만 그 효과 자체가 어떻게 되냐. 자, 비트코인 최근에 상장되기 직전이고 이렇게 오릅니다. 왜? 거래가 쉬워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5,200만원 하던 게 지금 이제 거의 뭐 8,000만원대까지 와버렸죠. 최근 이게 몇 달 사이의 일입니다. 이 상장, 증권화 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쉬워진다는 얘기고 투명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현금보다는 앞으로 자산이 오른다. 모든 자산이 증권화된다면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사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산을 증권화시키는 자가 돈을 가져간다. 내가 저걸 어떻게 증권화시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뭐 좀 사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코인을 우리가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지 않아요. 되게 단기간에 코인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런 코인들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권화하는 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는 거죠. 지금의 코인들은 아무 가치 없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증권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을 증권화시킬 수 있는 코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코인은 너무 사기꾼 인식이 강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깨닫고 방법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서 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자산운용사 설립하면 돼요. 자산운용사는 금융회사거든요. 네, 금감원 산하에서 지위를 받아가면서 굉장히 좀 인텔리한 증권회사 출신들 부동산 좀 큰 대기업 출신들이 모여서 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운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예를 들면 이제 자산운용사가 뭐 공모펀드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뭐 개미들한테 5만원 10만원 모은 걸로 큰 빌딩을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자산운용사가 지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도 지금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엄청나게 잘 되는 게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들이에요. 이게 공모펀드 개미들한테 모으는 돈보단 사모펀드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기금, 국민연금, 경찰공제, 교직원공제 또는 대기업 이런 데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지금 웬만큼 큰 빌딩들은 지금 전부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IFC 뭐 이런 빌딩 한번 사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쇼츠를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런 걸 누가 사냐면 이런 자산운용사가 다 삽니다. 누구의 돈으로? 연기금의 돈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깔고 앉아서 운용을 하죠. 이게 엄청난 돈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산운용사에서 1조 깔고 있다? 베이비라고 봅니다. 애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 1조 할 때까지도 애기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뭐 그 수원 패션 아일랜드라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펜코한테 팔았거든요. 펜코라는 유명 큰 홍콩계 자본이 들어간 자산운용사한테 팔았는데 그때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에 대한 눈을 조금 떴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 있던 부사장님이 야 이게 자산운용사라는 게 대박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가서 지금 자산운용사라는 걸 세우셨는데 지금 40억 가지고 세운 지 4년 만에 한 7천억 정도 지금 깔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 7천억 정도 자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 일단 운용하는 운용수수료만 매년 1%씩 떨어집니다. 그 운용수수료만 그럼 1%만 해도 70억이죠. 그리고 살 때 수수료, 팔 때 수수료 뭐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나와요. 이게 이제 누구 돈으로 하는 거냐면 연기금 이런 데서 하게 되죠. 연기금은 그러면 돈을 왜 주냐? 자, 뒤에서도 이 3대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로 연기금을 말씀드릴 건데 연기금 여러분 국민연금 뭐 교직원이신 분은 교직원연금 이런 거 계속 내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미친듯이 몰려오는 곳이 바로 연기금이에요. 이 연기금은 이 미친듯이 몰려오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가 난감할 정도거든요. 국민연금도 돈이 들어오면 한 반 정도는 직접 운영을 하고 반 정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자산운용사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이라기보단 아무튼 여러 자산운용사들한테 이거에도 맡기고 저거에도 맡기고 하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안전한 빌딩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의 유명 빌딩들을 사서 그걸 운용하는 것 자체로 임차인들 관리하고 뭐 좀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자산운용사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개발 운용사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부동산의 꽃은 부동산 개발이죠. 그래서 이 개발을 해서 이 개발한 것들을 운용사들한테 판매를 하고 또는 운용사 자체가 개발을 해서 다시 연기금이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 증권화라는 걸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생긴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다시 투자 관점, 현금 보유보단 자산을 보유하는 거. 그 다음에 자산을 투자만 하지 말고 이 자산을 아예 증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또는 내가 배우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사면 돼요. 이제 증권회사 출신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금융 전문가들을 우리 직원으로 뽑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이 메가 트렌드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 연기금이 모든 자산을 삼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자본, 국민연금, 알짜제약사 절반 이상서 대주주 상전. 자, 연기금들, 외국자본도 결국에는 외국의 연기금이거든요. 이런 연기금들이 회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쓸어 담고 있어요. 4개 사서 5%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회사를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2007년부터 국민연금이 포스코 최대주주 이런 회사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물류센터를 잡아라 이커머스 성장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큼 큰 물류센터들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하는 이런 물류센터들 전부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일부의 물류센터들 최근 거래 내역인데 보면 다 자산운용 무슨 자산운용 무슨 자산운용들이 이걸 다 사고 있죠. 이 자산운용들이 전부 다 자산운용사들이에요. 이 자산운용사들은 결국 누구의 돈을 굴리냐? 연기금의 돈을 굴립니다. 지금 이건 최근 트렌드는 이제 물류센터로 넘어오고 있는 거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전국에 있는 거대한 오피스 빌딩들, 큰 빌딩들은 거의 다 자산운용을 통한 이 연기금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들이 모든 어떤 거대 자산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은 무엇이냐? 첫 번째 투자로서는 대형 물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물건이 너무너무 사라져서 이제 소형 물건 값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오피스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건물, 작은 빌딩들 뭐 이런 것들도 부시고 다시 대형 오피스를 지으면 되니까 이제 가격이 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작은 것들의 가격도 오르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사서 보유하면 된다. 서울 요지 또는
전국에 있는 거대 도시의 요지의 부동산들은 결국에는 가격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대 자본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보면 수요가 높으면 공급자가 되면 됩니다. 수요가 높으면 공급자가 되면 된다는 게, 거대 오피스는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산운용사들이 홍대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있는 조그마한 꼬마 빌딩들을 리모델링해서 사고 다시 연기금에 팔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부동산을 내가 사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임차인을 좀 변경하고 이런 걸 MD라고 하거든요. MD 작업을 조금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연기금한테 팔면 되는구나, 자산운용사한테 팔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물류센터, 지금 물류센터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좋거든요. 이런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배울 수 있다면, 개발하는 시행사들 뭐 자본금 5억, 10억 또는 한 푼도 없으신 분들도 이 부동산 개발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내가 연기금한테 팔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세상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W, 온라인의 세상이에요. 이 온라인이 세상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과 관련된 IT 회사들에 투자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이 온라인 생태계에서 발을 담그고 계셔야 돼요. SNS를 하든 또 유튜브를 하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고 계신다면 이게 부동산이나 투자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은 바로 이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증권화되고 있습니다. 증권화되고 있다는 건 모든 자산이 증권화되면 모든 자산 가치는 오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투명해지게 된다면 이 자산 가격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를 안 하면 바보 된다, 벼락거지 된다. 세 번째는 이 펀드가 모든 걸 사간다는 뜻입니다. 연기금들은 어마어마하게 자산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결국 이 연기금들이 자산들을 흡수하면서 결국 모든 자산의 가격은 또 오른다. 결국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연기금들 또는 자산운용사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기본적인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반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